자, 교재는 490페이지 작물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검찰 구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질문. 자, 횡령죄의 교사범이 그럼 교사죄가 될 것이고, 자,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취득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돼버리죠. 자, 보수를 받고, 자, 본범을 위해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 자, 이것은 뭐죠? 취득이 아니죠. 작물보관죄가 된다. 왜요? 작물 취득이 되려면 사실상의 그 처분권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수받고 일시 건네받은 거잖아요. 일시 건네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아니고 단지 보관죄만 될 뿐이다 하는 거죠. 재산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고 그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물건은 작물이 될 수가 있다고 본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3번 가볼게요. 자, 3번 가면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서 1번 우리 횡령죄 할 때 풀었어요.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보관하고 있으니까 작물보관죄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이미 처분했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잖아요. 그쵸?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 여기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서 횡령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 상대방은요. 이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것이 작물임을 알고 취득했다면 그 자에게는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노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물범에 있어서 쭉 읽어보시고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범의 행위에 관련된 법적 평가는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법을 갖고 기준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속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따른 뭐 국제사법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속인주의라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갖고 판단합니다. 자, 해설도 보면 우리 형법 동그라미. 자, 2번입니다. 자, 올해 승진, 작년도 해경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이죠. 자, 기억법만 동그라미네요. 자, 우리 이 형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미국 땅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자, 우리 형법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작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일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보관죄만 될 뿐이다. 자, 중개하거나 알선했다면 중개하거나 또는 편의 도모했거나 하면 점유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선죄가 됩니다. 끊고 X. 자, 피해자 간의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경 면제가 됩니까? 면제만 되죠. 감경 틀렸고. 본범 간의 친족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 감면이죠. 이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족상들의 파트. 면제가 아니고 필요적 감면, 감경 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 인도받을 때에 작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취득죄가 되겠죠. 인도받을 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취득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X. 자, 문제 3번입니다. 답은요, 3번입니다. 1번 풀었고요. 자, 2번 가면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자기 카드잖아요. 따라서 이 현금 인출은 절도도 되지 않고 사기도 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작물이 아니죠. 절도로 사기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무슨 돈이죠? 이 돈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사용자계제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잖아요.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의리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작물 취득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갑은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대표이사인데요. 그 보관하고 있던 자가 집 멋대로 처분해버리죠. 주식 매각 대금죄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은 횡령죄이자 동시에 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요것도 틀린 거예요.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틀린 겁니다. 그렇죠? 횡령행위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작물취득죄가 됩니다. 갑은요? 횡령죄하고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 상대방은 작물취득죄. 4번입니다. 중개면 알선죄 됩니다. 40번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 장물인 정을 몰랐는데 그 후에 알았죠. 근데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했다면 작물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끊고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계속 보관하더라도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점유할 권한의 예가 바로 채권담보입니다. 이 채권담보가 뭐다? 점유할 권한이라는 거죠.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 중개 편의도모면 알선죄 된다 했습니다. 보관하면 보관죄가 될 것이고 의무처분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뭐다?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므로 별도로 횡령만 되지 않고 작물보관죄만 됩니다. 작물이란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요. 따라 처분 대가는 작물성을 상실하게 되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밑에 본범의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수표를 그 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는 부분인데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했죠?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했을 때 작물성이 상실됩니까? 상실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치적 동일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물성을 여전히 유지하므로 그 물건을 취득하면 작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작년도 법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방금 푼 거죠?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됐습니다. 내가 훔쳐온 구두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치에는 가치적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빼내면 작물성이 유지가 되므로 작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취득이란 말 개념 나와 있고요. 단순히 보수를 받고 일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작물 보관죄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횡령할 것을 교사했으면 교사죄가 될 것이고 취득하면 취득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위 돼버리죠. 만자가 틀렸습니다. 경합범위 된다. 틀렸습니다. 영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맞고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취득 당시 알아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인도받은 후에 일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인도받은 후니까요. 그럼 그 당시 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작물죄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끊고 자,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보관했다는 거죠. 그때는 작물죄가 되겠지만은 만약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다 풀었죠?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22년도 법행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 갑니다. 작물임을 알게 되었고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보관죄 될 수 있다. 맞죠? 2번도 풀었죠?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가 될 것인데 임의 보관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불사가 된다. 자꾸 나옵니다.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작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리 1번. 자, 보관 중인 차량을 을에게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횡령죄 되죠. 횡령죄가 된다. 자, 상대방은 작물취득이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횡령죄가 되니까요. 안 된다 틀렸고. 이게 왜 횡령죄가 되는지는 제가 횡령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그 사람에게 뭐다? 뭐 차량의 등록자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된다라고 제가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판례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니은만 동그라미. 자, 1번 가죠. 자, 1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자, 을이 갑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거죠. 이때 갑이 사계절을 취득한 것은 재물입니까? 갑이 사계절을 취득한 것은 재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익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돼요? 재물로 보죠. 재물로 보고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로 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X. 왜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재물로 봅니까?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색깔 칠해요.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니은번입니다. 이거 풀었죠? 이무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알고도 계속 보관했는데 점유권을 있을 때는 보관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본범과 공동이네요. 작물을 운반했다고 했을 때 본범은 작물죄가 될 수 있습니까? 작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자. 따라서 본범은 작물죄가 안 돼요. 그리고 본범 이외의 자는 작물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외의 자는 운반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X. 자, 미음반도 풀었죠. 회사 자금, 즉 갑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데 지 멋대로 지금 처분한 겁니다. 주식 매감대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무슨 죄가 된다? 이 사람은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 근데 이 물건은 동시에 뭐가 된다? 작물이 된다. 이게 작물.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X. 적으세요. 갑은 땡땡 횡령죄. 정확히 말하면 엄상 횡령죄겠죠. 을은 작물 취득죄. 됐고 여기 작물 동그라미 치면 돼요. 8번입니다. 자,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또 나왔네요. 임의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경도 되지 않죠. 보관죄만 됩니다. 2번. 자신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그중 일부를 인출했다. 을에게 주었다. 을에게는 작물취득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요 인출한 이 부분은 자기 신의 예금 계좌라 했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자가 돈을 인출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을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작물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작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돈 인출했다고 했을 때 적어봐요. 작물이 아니다. 자, 디귿번.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했다 했을 때 작물로서 성질이 유지가 되죠. 가치가 동일하다 보니 것이기 때문에. 자, 디귿번. 자,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줍니다. 작물 인정을 알면서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폭행 협박이 없잖아요. 자, 강도 예비는 됩니다. 그리고 알고 운반해 주었기 때문에 장물 운반죄가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죠. 이것도 적으세요. 상경이다. 실경하면 틀려요. 두 가지 죄 모두 다 인정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장물 운반죄 안 된다 하면 또 틀리고요. 본범입니다. 그러면 친고죄가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죠. 자, 문제 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풀었죠. 회사 자금으로 금원 지급했을 때 그 물건은 작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요 말도 틀렸습니다. 자, 2번도 풀었죠. 국제사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본범일 때는 필요적 면제죠. 면제. 자, 피해자인데요. 비동거 친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친고죄가 됩니다. 아, 이거 틀렸죠? 여기 틀렸죠? 여기 본범과 직결적 관계일 때는 면제가 아니고 필요적 감면. 감면입니다. 자, 10번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 형이 모두 똑같아요. 동일하다. 이 질문 몇 번 나왔습니다. 처음 나오는 질문 아닙니다. 2번 중개, 편의 제공은 알선죄 된다 했고요. 자,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미등록 상태였던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바로 내가 소유자가 됩니까? 물론 차량은 등록으로 소유권 표시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미등록 있던 수입차를 내가 신규 등록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미등록이었으니까요. 내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라서 내가 원시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 무슨 말이야? 처음으로 취득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했을 때 양도죄가 됩니까? 양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 이게 미필적 고의죠. 뭐 작물일지도 몰라. 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양도했을 때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취득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취득이 되었다면 양도가 안 되죠. 그렇죠? 양도는 취득 흡수가 되니까 신규 등록이 원시 취득이 안 된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보니까 양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어떻게 써놓고 있느냐면 수입차를 신규 등록하였을 때 최초 등록 명의인인 갑이 수입차를 원시 취득한 것이어서 원시 취득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안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사안이라면 사안을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꿔서 다른 사안이었다면 원시 취득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작물 양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는 말 나오니까 이 차량은 어서 훔쳐온 차량인 것 같네요. 그렇죠? 훔쳐온 차량이거나 아니면 뭐 횡령으로 인해서 취득한 차량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 미국에서 여기 우리나라죠.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리스 차량이었어요. 리스 차량은 내게 아니잖아요. 내 명의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한국으로 팔아버린 거야. 요게 팔아버린 게 바로 횡령이죠. 횡령이면서 이 동시에 이 물건은 작물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을 수입해온 차량인데, 물론 이 횡령했다는 걸 알면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규 등록을 했다는 거지. 신규 등록을 해버리면 바로 내 거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범죄 행위를 해서 팔아먹은 차량인데. 그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중고차 어서 뭐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내 거가 바로 되죠. 근데 이것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어온 거잖아요.
이것은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 가보죠. 자, 작물인 수입차를 신규 등록했다 하여 그게 원시취득이 바로 원시취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된다거나 뭐뭐가 본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뭐뭐라고 볼 수 없다 했잖아요. 원시취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작물 양도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은 작물 양도가 된다는 얘기지. 양도치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외국 나가 있는 거야. 외국. 미국 나가 있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놈이 우리나라 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 비춰봤을 때 위법성이라고 인정된다면 그건 작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